학교 강당 뒤 좁은 대기실.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민서연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얘야, 저 애가 진짜 노래한다고? 완전 웃기지 않아? 서연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그녀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몇 분 뒤로 다가오고 있었죠. 수백 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가득한 강당 무대에서 홀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게 서연이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서울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거의 투명 인간에 가까웠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대부분은 그녀를 못 본 척 지나갔고 서연도 그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7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고문이었거든요. 특히 노래는 절대 불가능했죠. 서연의 엄마는 생전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치던 가수였어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서연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죠. 엄마가 떠난 후 노래는 서연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서연은 이어폰을 끼고 엄마가 좋아하던 한국 발라드나 팝송을 아주 작게 따라 불렀어요.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정도로요. 그 순간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건 할머니뿐이었어요. 서연아, 내 목소리는 엄마랑 꼭 같구나. 할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연은 가슴이 벅차면서도 아팠어요. 그런 서연이 어떻게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 빠졌을까요? 일주일 전 학교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봄 축제 오프닝 무대, 민서연.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신청한 적도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와, 서연이 대박. 교감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며? 우리 완전 기대돼. 은지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어요. 평소 서연을 못마땅해 하던 아이들이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이건 은지와 교감 선생님이 꾸민 함정이라는 걸. 조용한 한국 학생을 무대에 올려 망신 주려는 계획. 왜 저를 싫어하는 걸까? 서연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녀의 조용함. 누구와도 맞서지 않는 태도가 그들에겐 약점으로 보였을지도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프닝 무대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죠. 그때 서연은 주머니 속 작은 물건을 만졌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몰래 넣어준 엄마의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엄마,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대답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죠.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엄마가 남겨준 목소리로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이 무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날부터 학교는 서연에게 지옥이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들렸죠. 얘야, 오늘 리허설 있다며? 서연이가 오프닝이래? 진짜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어? 교감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제로 첫 무대라니.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사실 서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인데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울음이었을까? 분노였을까? 점심시간,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외로웠죠.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엄마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졌어. 그리고 엄마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울렸어요. 엄마는 늘 말했지?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부르면 사람들도 분명 느낄 거야. 할머니는 손수건을 서연의 손에 건네셨어요. 내일 무대에 설 때 원한다면 이걸 쥐고 가렴. 엄마도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손수건을 손에 쥐고 거울을 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어폰 없이 소리내어 엄마의 노래를 불렀어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부른 그 노래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그 목소리가 서연의 첫 번째 노래였죠.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리허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더 큰 시험을. 다음 날 학교 강당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과 후 리허설을 위해 모인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공간을 채웠죠. 무대 위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강당 뒤쪽에서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준 엄마의 손수건이 들어있었죠.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무대 앞에서 교감 선생님이 서연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특별한 오프닝 가수가 왔군요. 교감의 목소리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죠. 주변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서연의 등을 따갑게 찔렀어요. 자, 민서연 학생, 무대에 올라가 볼까요? 교감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넌 엄마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강당에 울렸어요.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무대 중앙의 서자 조명이 서연을 비췄어요. 아래쪽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교감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주 없나요? 교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 미안하군요. 리허설에선 반주 없이 해보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확인해야죠.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반주 없이 노래한다는 건? 강당 뒤편에서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죠. 그 작은 응원이 서연에게 큰 힘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쥔 손수건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이 노래는 남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한 거고 자신을 위한 거라고. 입을 열자 첫 소절이 흘러나왔어요.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강당의 공기를 가르며 퍼졌죠.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안정감을 찾았어요. 엄마가 즐겨 부르던 그 발라드. 서연은 그 멜로디에 자신의 마음을 실었어요. 노래가 이어질수록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키득거리던 학생들도 점차 조용해졌죠. 서연의 목소리엔 특별한 게 담겨 있었어요. 바로 진심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교감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죠.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무대는 또 다른 문제죠. 관객 앞에선 어떨지? 그 말에 학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부른 노래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스스로 알았으니까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지민이 달려와 속삭였죠. 서연아, 진짜 대박이었어. 소름 돋았다고.
고마워, 지민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할머니께 리허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잘했구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엔 더 자신 있게, 더 당당하게. 바람이 그 노래를 어디론가 날려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내일 본 무대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축제 당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서연은 새벽 5시부터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으론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가슴은 북소리처럼 뛰었어요. 오늘이야. 정말 오늘이야.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본 서연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리허설 소문이 퍼지면서 노골적인 태도는 줄어들었어요. 얘야, 걔 어제 리허설에서 진짜 잘했다던데? 에이, 설마. 운 좋게 한 번 잘한 거 아니야? 오후가 되자 강당은 축제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무대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고 객석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웠죠. 서연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엄마의 손수건을 손에 쥐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함께하고 있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특별한 가수가 준비 중이군요. 교감의 목소리엔 여전히 차가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교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대기실이 조용해지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축제의 첫 순서를 소개합니다. 서연은 손수건을 쥐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갈게요. 지민은 객석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가슴 벅찬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심지어 서연을 무시하던 선생님들까지 놀란 얼굴로 무대를 바라봤죠.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서연은 마이크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격하게 뛰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때 객석 뒤쪽에서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순식간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정말 대단해. 어디선가 환호가 터졌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쳤고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서연아, 최고야. 그 순간. 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였죠. 서연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서연을 꽉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서연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서연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어요.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또 흘렀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서연에게 인사했죠. 어제 정말 멋졌어. 다음에 또 노래 들려줘. 심지어 은지와 그녀의 친구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어요. 더 이상 서연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교감실에서 일어났어요. 민서연 학생,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교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구청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우리 학교의 숨은 인재를 발굴했다고 칭찬하더군요.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서울 청소년 음악제의 학교 대표로 참가하지 않을래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어제 공연을 본 주최 측에서 직접 요청이 왔어요. 서연만의 특별한 무대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정말이니? 우리 서연이가. 믿기지 않아.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단다. 그게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노트를 펼쳤어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엄마가 남긴 글을 읽었죠.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노래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작게 노래를 불렀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며 서연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연의 공연 영상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한국 고등학생의 감동적인 무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지쳐 보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불안했지만 음악제 준비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뷰, 리허설, 각종 준비. 정신없이 바빴죠. 그러던 중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 괜찮으셔? 어제 복도에서 뵈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계신 할머니를 보며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죠.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엄마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어요. 서연아, 내 엄마가 왜 노래를 그만뒀는지 정말 이유를 알고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성공하지 못해 포기했다고만 알았거든요. 엄마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 너처럼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꿈에 가까워질수록 음악이 아닌 다른 걸 요구받기 시작했어. 진짜 노래가 아니라 화제성을 만들어내라고 했지?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급기야 어떤 기획자가 엄마에게 거짓 스캔들을 만들자고 제안했어. 그래야 화제가 되고 앨범이 팔린다면서. 그래서요.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지? 그런 식으론 절대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 그 후로 모든 기회가 사라졌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그때 말했어. 내 딸이 노래한다면 진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되길 바란다고.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서연아, 할머니는 무서워. 너도 같은 길을 걸을까 봐.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 사람들이 내 음악보단 신데렐라 스토리에 더 관심을 가져.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더라. 서연은 며칠 전 인터뷰를 떠올렸어요. 기자들은 노래 실력보다 괴롭힘 당하던 아이의 변신에만 관심이 있었죠. 서연아, 음악제 나가지 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놀랐어요. 왜요? 지금 그만두면 돼. 내가 원하는 진짜 음악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무대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로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건 맞아. 하지만 서연아,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해봐.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음악제는 이틀 뒤였죠.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고 할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서연을 찾아왔어요. 서연아, 할머니 괜찮으셔? 응, 많이 나아지셨어. 그런데 서연은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그런데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야?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넌 뭘 생각했어? 서연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엄마와의 약속.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다는 걸.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음악제에 나갈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자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제 진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게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니? 네, 엄마가 못다한 진짜 음악. 저는 끝까지 해볼게요. 할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렴. 할머니가 꺼내신 건 작은 목걸이였어요.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했던 거야? 손수건과 함께. 서연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다짐했어요. 내일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겠다고. 음악제 당일 공연장은 상상 이상으로 북적였어요. 서연의 영상을 본 사람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멀리서 온 관객들까지 모두 그녀의 무대를 기다렸죠. 무대 뒤에서 서연은 엄마의 손수건을 손에 쥐고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서연아.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서연아. 돌아보니 할머니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도 오신 거였죠. 할머니, 왜 오셨어요? 우리 손녀의 진짜 무대를 놓칠 수 없지? 할머니는 서연을 꽉 안아주셨어요. 기억해. 오늘은 남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내 무대야. 엄마와 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음은 특별 무대입니다. 민서연 양을 소개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이번엔 떨림보다 확신이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자 서연은 관객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선명하고 당당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가 7년 동안 혼자 불러왔던 노래예요. 엄마와 저를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했죠. 이 노래엔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고 첫 소절을 시작했어요. 이번 노래는 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실했죠? 기교보다 마음이,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노래가 흘러갈수록 관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은 점차 진지해졌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는 객석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셨어요. 서연은 노래하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라는 걸. 화려한 조명이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는 이전과 다른 의미였죠. 감동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담아서 부를 거예요. 그게 엄마가 제게 남겨준 진짜 선물이니까요.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죠. 진짜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연을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진정한 음악을 만들어갔어요. 몇 달 후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뭘까? 음악으로 사람들과 진짜 소통하는 거요. 그냥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엄마가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였죠. 그 목소리는 밤하늘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어요.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수가 된다는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숨겨둔 목소리가 있다면 용기 내어 세상에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